항쟁위 기관차 5월호 역행 중 정책. 확실한 명분, 역량 작전에서의 우위. 바이든 집권 1년에 즈음한 2022년 1월 19일 조선노동당 중앙위 8기 8차 정치국 회의가 진행됐다. 보도는 현 미 행정부 즉 바이든 행정부가 조선의 자위권을 거세하기 위한 책동에 집요하게 매달리는 실정을 지적하면서 조선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조선반도 정세 완화의 대국면을 유지하기 위해 기울인 성의 있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적대시 정책과 군사적 위협이 더 이상 묵과할 수 없는 위험 개선에 이르렀다고 평가하며 실제적인 행동을 공언했다. 조미 관계에서의 국면이 달라졌음을 선언한 것이다. 우크라이나전 발발 한 달을 맞는 3월 24일 조선은 화성포 17을 시험 발사했다. 4월 9일 싱가포르 회담 이후 처음으로 반미선 전전을 재개했다. 한국 내에서는 4월 1일 국방장관 서욱의 대북 선제 타격 망발 이후 4월 12일에서 15일 동해상에 미 핵항모가 진입했고 4월 18일에서 28일 대조선 침략 연습이 감행됐다. 5월 10일 윤석열 정부가 출범했다. 미국의 의도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관계처럼 남북 간 군사적 대결을 격화시키는 데 있었다. 젤렌스키 파쇼 세력을 앞세운 우크라이나의 나토 가입 시도와 윤석열 군부 파쇼 무리의 대북 선제 타격 망발, 합동군사 연습 강화 모두 3차 세계대전의 대세를 조성하기 위한 제국주의 전쟁 책략의 배경을 두고 있다. 조선은 윤석열 정부의 대조선적 대시 책동을 선전포고로 간주하며 5월에만 3번의 미사일 시험 발사를 했다. 바이든 미 대통령은 5월 방한에 전쟁 행각으로 돌아치고 미이란 삼각체제를 강화하며 조중 러와의 대결 구도를 심화시켰다. 6월 21일에서 23월 진행된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8기 3차 확대회의에서 중요 군사행동 계획이 추가됐다. 동해안 지도와 코리아 반도 전역 지도가 각각 게시됐으며 발표자가 남측 지역을 가리키는 것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2017년 이후 5년 만에 6월 25일 미제 반대 투쟁이 날 평양시 군중집회가 재개됐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7월 27일 조국 해방전쟁 승리 6구돌 기념행사에서 미국이 스스로 조미 관계를 더 이상 되돌리기 힘든 한계점으로 격돌 상태로 몰아가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에 대해서는 처음으로 윤석열의 실명을 언급하며 윤석열 정권과 그의 군대는 전멸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여정 부부장은 8월 18일 담화에서 윤석열 그 인간 자체가 싫다. 우리는 절대로 상대해주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며 윤석열을 철저히 무시했다. 9월 8일 조선 최고인민회의는 핵무력 정책에 관한 법령을 채택하면서 미제국주의의 끊임없는 핵위협 속에 살아온 국가가 핵무력을 그에 상응하게 키우고 부단히 강화하는 것이야말로 최선의 방략이고 우리 인민 자신이 혁명과 미래 앞에 걸머진 지상의 책무라고 천명했다. 9.23 부산항에 로널드 레이건 미 핵항모가 들어오고 동해상에서 미일한 합동군사연습이 전개됐다. 이에 대응한 조선인민군 전술핵 운용 부대들의 군사훈련과 대규모 항공공격 종합훈련이 9.25부터 진행됐고 7차례에 걸쳐 12발의 미사일이 동해상으로 발사됐다. 2022 한 해에만 단중 장거리 미사일과 순항미사일, 잠수함발 사탄도 미사일, 극초음속 미사일 등을 총 40회 이상 발사하며 강대강 입장을 누차 확인했다. 제국주의 진영 내 분열 혼란상은 계속 증폭됐다. 11월 8일 미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하원다수당을 탈환했고 남미에서 콜롬비아, 브라질의 진보 정권이 들어섰으며 트럼프 반딥스 진영이 2024년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했다. 사우디아라비아마저도 친러 친중으로 돌아서며 바이든 행정부의 뒤통수를 제대로 쳤다. 반제 진영의 명분 역량 작전상 우위는 각 전장에서 이미 실제적으로 드러나고 있었다.